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만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희 씨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관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의 희생자였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역이라고 하는 수단을 앞세우는 거에 그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에는 계속해가지고 정치적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만희였던 것이고, 그 다음은 정광훈, 그리고 또 그 다음은 광화문 집회 전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희생자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직접 나서가지고 방역의 책임을 전부 다 이만희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돌렸었죠. 과연 그런 식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정당화된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이만희만큼이나 신천지만큼이나 똑같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식의 모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고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올해 초 신천지 이만희와 관련돼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신천지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나 논란을 키웠던 것은 신천지가 보였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무슨 공지문까지도 공개가 됐었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염됐다라는 사실을 숨겨라,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숨겨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감염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숨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 그것이 드러날까봐 감염됐다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신천지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태원발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도로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태원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반응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모조리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교회 주소까지도 다 공개를 했었죠.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강제 진입까지도 불사했죠. 좋습니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소수 집단에, 몇몇 소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 침범이 돼도 된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러면 이거예요. 그런 식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 소수 집단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소수 집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 집단이 됐건 B 집단이 됐건 어떤 집단이 됐든지 간에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그 집단의 권한이 어느 정도 침해가 돼도 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력한 입장을 보였던 이재명 지사가 이태원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 생기는 건 이거겠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특성이 도대체 무슨 특성이냐, 어떤 특성일 때는 마구잡이로 그냥 공권력을 강화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어떤 특성일 때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냐, 왜 특성에 따라 가지고 바뀌냐, 이겁니다.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취향의 자유, 둘 중에서 어떤 자유가 우선시돼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없죠. 두 자유는 전부 다 지켜지거나 전부 다 침해가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식의 방역, 이재명 지사가 추구했던 방역, 이 모든 것들이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직접 나서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죠. 강제 수사까지도 지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박 전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슨 형사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죠.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대통령조차 직접 나서가지고 신천지를 직접 거론까지도 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다 저런 식으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수 집단의 권한이 침해가 돼도 된다,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겠다라니까요. 근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도대체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이태원발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안 내냐, 이겁니다.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공권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방역이 정치 방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구속이 됐었던 이만희 씨는 이번에 보석 허가를 받아가지고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전자장치까지 부착이 돼가지고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라는 이만희 씨의 저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지금 저렇게까지 할 일일까? 오히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요만큼만 처벌하면 되는 것을 이만큼이나 처벌하고 있고, 이만큼 처벌해야 되는 것을 요만큼 처벌하고 있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만희 씨가 문재인 정치 방역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희생자가 있었냐? 있었죠. 바로 광화문 집회 아니었습니까?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광화문 집회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드러났었죠. 심지어 뭐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까?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다, 이런 식의 말까지도 썼습니다. 보십시오. 광화문 집회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옹호하느냐라면서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 이렇게 고함을 쳤죠. 저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살인자래요. 그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광화문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살인자라고 부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천명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소는 한 가지로 그렇게 국한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만 가지 다양한 요소가 중첩이 돼가지고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할로윈에서 이렇게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까? 할로윈뿐입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지하철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저런 다양한 수만 가지 요소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병의 원인을 갖다가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 때문에, 이 집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거를 단정 짓는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살인자라고까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같은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집회라고 하는 것이 2차 대유행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왜? 코로나라고 하는 건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거든요. 광화문 집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8월 15일에 열렸죠. 2차 대유행이 언제입니까? 8월 16일, 17일 그쯤입니다. 이틀, 하루, 이 정도밖에 차이가 지금 없어요. 잠복기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다 과학계에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광화문 집회가 2차 대유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탁 트여있는 공간에서 습도까지 높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그런 식으로 전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게 지금 수많은 지금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직접적인 코로나의 원인을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실내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실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지하철 아니에요, 지하철.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를 주동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살인자다라고 정말로 부른다라고 한다면 정작 자기가 살인자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버스를 지금 운행하는 사람들이나 지하철을 운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인 살인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정부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천절 집회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하면서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인산석을 마구잡이로 그냥 쌓아가지고 사람이 그냥 통과 자체를 못하게끔 저렇게 만들어버렸죠. 저거를 가지고도 외신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세상 전체 21세기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집회의 자유를 금지한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 외신 국가들이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전을 너무나도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철학을 밀어붙인다,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됐건 집회의 자유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의 모든 자유권은 공익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다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주말에 민주노총 집회는 또 허가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개천절 때 같은 경우는 광화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코로나가 잘 퍼지는 그런 장소였다가 11월 14일 요번 주 주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무슨 뭐 광화문이 뭐 자기만의 의지를 가져가지고 뭐 코로나를 다 그냥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를 한 겁니까? 광화문은 무슨 뭐 시기에 따라가지고 변신하는 그런 식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막았다라고 한다면은 올 주말에 나와 있는 이 집회 또한 마찬가지 기준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확진자가 많이 준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안정화가 돼가지고 허가를 해준 거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최근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석하는 숫자만 지금 하더라도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 하는 집회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집회를 하겠다라는 것조차도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라고 막아세우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실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상 감염이 될 수도 없고 전파가 될 수도 없는데 그것조차도 막았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민주노총이 지금 집회를 하니까 15,000명이나 지금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엿새째 지금 세 자릿수나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허용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모든 것들을 내로남불로 일괄하더니 하다가 이제는 방역까지도 지금 내로남불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